수업자로서 요즘에 학교에 드론 같은 장비들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과에서 이 드론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수업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매핑하는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드론이라는 거를 활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고 좀 호기심이 많이 가는 수업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것들을 매핑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는 좀 계기가 됐을 것 같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드론에 대한 활용도도 또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드론 매핑 수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구상을 해보고 싶은데,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도 아이디어의 한계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리과에서는 이 지도 제작 같은 것들, 또 뭐 어떠한 위치, 선정, 파악, 이런 것들에 드론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드론이라는 게 사실 과학이나 수학 그쪽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이제 자유학년제 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융합 수업 주제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 방법은 뭐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 하고 이제 그걸 활용한 수업을 이제 사회 과목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융합 수업 주제로 상당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이랑 어떻게 융합을 할 수가 있을까? 일단 이 자유학년제 때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그 프로그래밍, 음,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알고리즘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처음에 막 뜯어서 음, 조립하는 과정, 과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뜯어서 조립하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이제 앱을 깔고 그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그 자유학년제 수업 과정에 들어있더라고요. 이제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간단한 걸 그렇게 학생들과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이 상당히 그 수학, 과학 그쪽 이과 쪽에서도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용법에 익숙해지면 이런 사회 과목 접목시킬 때 훨씬 예,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융합 수업은 이거 드론은 여러 과목들이랑 같이 융합해가지고 쓰기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 체육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뭐, 활동량. 이 지역 내에서 뭐 체육 시설 같은 거, 뭐 그런 거 알아봐서 어떤 그죠. 시설에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하면은, 그것도 지도를 만들어내고 하면 애들도 또 체육과 사회 과목에 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체육도 제가 얼마 전에 학교 체육대회 할 때 애들 축구하는 거를 살짝 이렇게 찍어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이나 막 수비의 전개 이런 것들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나중에 또 지도도 해줄 수 있고. 전략적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예. 전략 전술. 자기 움직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리고 그건 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드론이 이제 코딩을 이제 겸비한 드론들이 맞아. 있더라고. 코딩을 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드론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코딩하는데도 상당히 뭔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지금 방과후에서 드론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드론을 접해보긴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해본 거는 뭐 이제 카메라가 탑재돼서 이렇게 뭘 보는 정도의 드론이 아니고 그냥 한번 날려본다의 경험에 이렇게 중점을 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어쨌든 진로 탐색을 해야 되니까 뭐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뭐 다음 지도 말고도 다른 그 어떤 업체들 보니까 이 드론 항공 촬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더 세밀하게 촬영을 해서 파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로하고도 연결지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실제로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도 드론 날려보더니 그 드론 항공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고, 진학 예정이기도 네. 하고, 그쪽으로. 맞아. 진로랑도 연계가 있고, 여러 가지 과목들이랑도 융합이 가능한
진짜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 선생님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나는 근데 이거 드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수업 시간에. 아무래도 그게 어떤 교육의 방향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중에 그 꼭지점이 그치. 드론이잖아요. 맞아. 날아다니는 비행체가 아니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아예 무한대인 거니까 아이들이 지금 접해보면은 걔네들이 저희 이제 나이 또래쯤 됐을 때는 또 다른 세상에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 이게 여러 가지 운동이 순환하면서 하는 걸 보면 서킷 트레이닝 하는 거고,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애들의 운동 종류도 좀 늘려가는 거지. 이게 영상을 찍을 때 학교 내에서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많이 좀 잡음이 좀 많았어. 저쪽에 마스크 쓰고 맨 뒤에 있는 애 있잖아, 오른쪽에. 그 학생이 운동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어. 그래서 호흡법을 알려주는데 갑자기 딴지를 거는 거야. 딴지를 거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더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호흡법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야, 실제로 운동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운동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했는데도 납득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 유튜브 찾아보면서 보여줬더니 그때서 내 말을 듣더라고. 그래도 운동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 운동에 관심이, 저 친구가 체육교사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거든. 전화할 때 진짜 운동 관심 많은 나이지. 그죠. 예. 저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거든. 유튜브가 만능 박사야. 요즘 내 말은 안 듣더라고. 사람들이 스쿼트를 할 때 일자로 하는 사람들 많거든. 그러면은 이게 고관절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연골이 다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벌려줘야 돼. 벌려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고관절이 안 다치거든. 약간 살찌거나 마른 애들 그렇지. 희망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애들도 열심히 참여하더라고. 이게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고 8개 운동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이거는 5세트가 아니라 이건 3세트로 진행하는 거지. 그래서 세트 간 휴식 시간도 1분을 좀 늘리고. 이 안에 보면은 다 중량이 다 달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중량을 선택하게 해놨어. 이거 거의 PT 받는 거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PT 비싼데. 모든 운동을 막 힘쓰는 운동만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유산소 운동을 넣어갖고 좀 막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를. 물론 중간중간 애들이 하다 보면 힘들어서 동작이 흐트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도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데 좋지.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마지막에 쓰러져 힘들어. 자,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시간, 동아리 시간 활용한 거야? 이게 우리가 그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는데, 방과 후. 일반 수업 시간은 사실 하기가 힘들어. 그치. 힘들어서 또 사람마다 또 학생마다 또 신체적 능력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한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게 운영한 결과 작년부터 운영을 했었거든. 근데 확실히 애들이 또 여기 아까 말했듯이 체육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도 있고 평상시에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또 목표를 설정하고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좋았던 것 같아. 인바디 같은 것도 학교에 다 있어? 인바디 고등학교 보건실에 있어서 그거를 활용하지. 그러면 자기 신체 변화가 확실히 보이긴 하겠네, 열심히 하면. 이 운동은 어쨌든 헬스장 같은 거, 내지는 PT 같은 거 다녀도 그렇지. 거의 비슷한 것들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운동이 이런 거 제대로 배우면. 사실 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을 못 가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 순으로 계속 운동을 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실제로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효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애들도 그걸 보면서 좀 더 따라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체육교사이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계속 운동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니까 애들이 더 하려고 하더라고. 살 빼려면 유산소 위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안 먹어야 돼. 일단은 살 뺀다는 거는 일단은 활동량보다 먹는 양이 적어야 돼. 먹는 양. 근데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산소보다는 무산소,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지 않으면은
그치. 근력이 발달하지 않으면 이게 그치. 나중에 에너지 소비하는데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지 않거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근력을 증가시켜야 돼. 근력을 그래서 증가시키고. 트레이너들이 가장 많이 시키는 게 예. 스쿼트, 그다음에 팔굽혀펴기, 등 운동, 음. 대근육 운동을 많이 시키지. 맞아. 허벅지 운동 많이 그래야 시키더라고. 기초대사량 팍 늘리니까. 팍 늘리니까. 음. 애들한테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니까 애들도 선생님 뭐 스쿼트 알려주세요 막 일부러 물어보더라고. 그럼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해요? 1시간이 한 1시간. 시간? 근데 나도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 일주일에 좋다. 2번을 하면 화요일 목요일 두 그쵸. 번을 하더라도 참 좋을 텐데 학교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내기가 대신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알려주지. 또 뭐 수업할 때 준비 운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일부러 좀 스쿼트를 몇 개 더 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효과가 그치. 보이니까 더 잘 될 것 같은데. 은호쌤도 같이 하지 그럼. 저는 이 시간에 또 옆에서 방과후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여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 아. 와도 되냐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와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진짜요? 근데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은 솔직히 나는 같이 운영해도 좋아. 왜냐면 애들이 같이 왔을 때 교사 같이 하면은 그쵸. 애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팀 정도 만들어서 해도 그치. 되겠네. 상당히 좋죠. 그대로 집에 가가지고 똑같이 따라. 좋아 진짜. 애들도 많이 그러니까. 따라한대 집에서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돈 내고도 봤는데 맞아. 이렇게 학교에서 해준다고 하면 그리고 저 운동기 지금 캐틀벨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산 거거든 일부러. 체육관 예산으로 애들 시키려고. 우리 애들은 운동이 진짜 필요한 애들이잖아.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애들이 자기들 알아서 운동을 해. 어. 맞아 운동을 해. 그래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캐틀벨 운동 어떤 운동 종류가 있어요? 막 물어보고. 점심시간에 다,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중단원 원주각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프로그램은 저거 뭐 쓴 거야? 저거 뭘로? 저게 아이캔 스크린이라는 예, 녹화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필기도 되고 둘 다 돼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 네. 수업을 네.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때. 쓰면서 녹화가 되고 가장 수학과에서 가장 좋았던 게 형광펜 기능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냥 다른 필기 프로그램보다 형광펜과 직선, 원 이런 거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저거는 그 노트가 따로 있어야겠는데. 저 말 그대로 디지털 노트 같은 거.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쓰면 좋은 게 이제 그 와콤 원이라고 해서 타블렛. 그래서 타블렛이 있으면 좋고 이제 특히나 좀 예산이 들긴 하지만 이제 스크린이 있는 타블렛이 좋아요. 수학과는. 왜냐하면 스크린이 없으면 이제 적을 때 다시 이제 뗐다가 다시 적을 때 다른 곳에 써지는 경향이 있어서 글씨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줄을 맞춰 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크린이 있는 와콤 원이 한 40만 원 정도 해요. 사실은 좀 비싸긴 한데 그거 하나가 있으면은 스크린을 직접 대고 쓰니까 확실히 그냥 전자판서 전자필기 이제 전자칠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도 이제 수업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영상 찍을 때도 유용하고 해서 뭐 옛날에 임용 공부하고 할 때 전시예고하고 학습 목표 제시하고 뭐 이렇게 전개하고 정리하고 차시 예고까지 이 흐름이 그죠. 전형적인 그 수업의 틀을 갖추고 있는 그치. 그런 수업이어서 약간 반성하게 됐어. 그래서 사실 이걸 할 때 좀 틀을 맞추자 해서 이 수학과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짠 순서가 있었어요. 그 순서대로 PPT를 이렇게 틀을 짜고 거기에 영상 각자 알아서 만든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습 목표 이런 거랑 이제 내용이랑 뭐 차시 예고 뭐 이전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순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조금 이제 영상이니까 재밌게 들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효과음도 넣고 그렇게 했으면은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효과음 같은 걸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에서 말씀하실 때 그
굉장히 천천히 말씀을 진행을 해주셨잖아요. 그 진행하고 이제 말을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그 인지 과정에서 그 해석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아니면은 저처럼 막 말 빨리 하는 그런 강의 들어보면 스페이스바 계속 눌러야 되거든요. 이시정지하고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해야 되는데 여기 수업 사실 수학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솔직히 잘 이해를 못 하기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저도 좋고 애들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천천히 했는데 좋지, 좋은 거지. 예, 영상 이제 수학 학습하는 면에서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영어 교사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영상 제작 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 처음 시작은 간단하거든요. 계획을 먼저 잘 세우는 게 중요해요. 모니터를 이렇게 듀얼로 2개를 놓고 이제 원격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필이 있는데 연필을 활용해서 이 디지타이저 위에 글씨를 쓰면 글씨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좋습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장비가 세팅이 잘 돼 있고 장비를 효율적인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은 이제 부러워. 저 환경이 지금 개인실 나도 사회과실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도 지금 그 영어 교과실이긴 한데 지금 저희는 1학년 1반이 거기를 쓰고 있어요. 다 특별실로 나눠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 코로나가 쉽게 없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감염병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직 생활하는 어느 시기에나 다시 이렇게 뭔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떤 학교 한 군데라도 스튜디오화가 된 그런 교실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필요하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맞아. 온라인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남루해요 진짜. 근데 그래도 한국이 교육 강국인데 어떻게 보면 IT도 한국이야. IT 강국인데 맞아.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각 교과마다 그러니까 학교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각 교과마다 이게 이런 스튜디오처럼 이게 공간이 만들어지면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하기가 가장 좋거든.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 보야 송수신기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그 흔히 쓰는 마이크하고 똑같아요 단자의 모양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핀 마이크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모난 거 2개잖아요. 하나는 송신기, 하나는 수신기. 그걸 바디팩처럼 차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컴퓨터나 아니면 이제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계에 꼽는 거죠. 케이블. 거리는 얼마나 돼요? 거리는 한 20에서 30m 정도. 그렇게나 멀리? 네. 이게 그 블루투스 마이크는 그 한 2초 정도 끊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면 2초 뒤에 녹음되고. 근데 저거는 주파수 방식이어가지고 거리도 좀 길고 바로바로 이제 동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런 건 가격이 어떻게 돼? 저게 20만 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은데. 저기 노트북에만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이 그 이어폰 단자 꽂는 거 이게 있는 기계는 다 돼요. 그럼 핸드폰도 되겠네? 핸드폰도 되죠. 그래? 핸드폰도 되고 그러니까 나 차고서 내가 착용하고 수업을 해도 된다는 거네? 가능하죠. 줌 수업 그런 거 이제 시스코 아까 그 화상 수업 할 때도 쓸 수 있나? 네. 이렇게 판서를 할 때 네. 이렇게
그럼 그렇죠. 저걸 알았으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럼 수업할 때 엄청 좋았겠다. 알았으면. 그쵸. 체육과가 나는 되게 유용할 것 같아. 저게 그냥 컴퓨터에 연결시킨 상태에서 내가 그냥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구나. 컴퓨터 따로 연결하고 네. 또 나대로 또 따로 착용하고. 맞아요. 연예인들 좋았겠다. 녹화할 때 여기 어. 차는 것처럼. 몰랐었네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소리를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좋죠. 그러니까 음. 몰랐었어. 다음에 한번 할 때 한번 저거 써봐야겠다. 꿀팁을 난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네. 체육관 진짜 좋을 것 진짜 좋. 난 어. 저런 게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같아. 체육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왜 체육실에 보면은 그 방송 장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신기를 놓고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방송 장비에서도 소리가 나요. 마이크처럼.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저게.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돼? 수신기를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꽂아 놓으면 네. 그 녹음 파일로 들어가는 건가? 핸드폰에서 이제 녹음을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녹음을 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녹음 파일로 들어가는 거고. 녹음 파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촬영하면 촬영되면서 같이 음성 파일이 녹음되는 건가? 네네, 그것도 가능해요. 25만 원짜리인데 최대 100m. 아, 와. 100m. 근데 100m긴 한데 100m까지는 잘 안 아, 돼요. 그건 좀 안 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러니까 50m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진짜로 핸드폰도 착용해서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했거든. 아니 그럼 촬영할 때 어떻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촬영할 때. 영상을 촬영할 때 네. 가령 DSLR로 사람을 찍잖아요. 그럼 DSLR에 리시버를 달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는 말하는 사람은 저쪽에 가서 서 있으면 거기서 말하는 게 무선으로 이제 카메라로 들어오는 거죠. 거리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송신기, 수신기 그 사이만 연결만 되면은. 네. 그러면 고프로는 못 찍겠네. 고프로는 단자가 없나요? 그치 없지. 고프로 단자가 없으면 어렵죠. 그런 카메라들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녹음기를 하나 더 마련을 해서 녹음기에 그 리시버를 놓고 일단 녹음을 해요. 그리고 싱크는 이제 그 추후에 영상 편집할 때 맞추는 거죠. 그 영상하고 그 음성하고 링크 시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치.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싱크가 맞으니까.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융합 수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아이캔 스크린, 그다음에 보야 이거 송수신기 고생 많으셨습니다.